투자자들은 트럼프가 신속하게 물러서지 않는 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전 세계에 얼마나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지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달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 3, 4개월 더 계속된다면 경제와 주식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위상과 명성을 잃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제 TV에서 전 CIA 국장 존 브레넌이 트럼프가 하는 말보다 이란 정부가 하는 말을 더 신뢰한다고 말하는 걸 보셨죠? 제가 무서운 점 중 하나는 사실 트럼프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가 자기가 하는 말을 진심으로 믿는 것 같아요. 새성일에 그렇게 착각한다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전 세계가 중국으로부터 위험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미국으로부터 위험을 줄이려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튜디오에 오랜만에 다시 모시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오랫동안 출연해온 게스트이자 저의 오랜 친구이자 중국 시장조사그룹의 CEO인 션 라이언 씨를 모셨습니다. 그는 중국 관련 베스트셀러 저자이기도 하며 최신 저서는 더 스플릿입니다. 중국을 더 알고 싶다면 션은 꼭 들어야 할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션, 다시 출연해 주셔서 환영합니다. 여기 오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사이러스. 트럼프가 중국과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시작하고 세계 경제에 혼란을 일으킨 이후로는 다시 오지 않았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조금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정말 그렇죠. 션,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신은 제가 자주 귀 기울여 듣는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분이고 당신의 책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저는 X에서 올리시는 트윗과 활동을 정말 좋아합니다. 다시 당신을 모시고 싶었던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와 관련된 새로운 갈등 때문입니다. 물론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중국의 관점에서도 살펴보면서 당신의 전문적인 분석과 중국이 이를 어떻게 보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더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션, 이게 전적으로 중동의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건 중동 갈등만이 아닙니다. 이 갈등은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고 중동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모든 나라의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사이러스. 1973년에 있었던 석유 금수 조치는 5개월 동안 지속됐다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다시 성장하기 시작하기까지는 10년간의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그리고 저조한 경제 성장이 이어졌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폴 볼커, 1980년대의 호황기 동안의 말이죠. 그래서 저는 투자자들과 분석가들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전 세계에 초래할 혼란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물러서고 그것도 신속하게 물러서지 않는 한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한 달이나 지났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이 3, 4개월 더 지속되면 경제와 주식시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경우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왜일까요? 중국은 지난 1년 동안 1.2테라와트의 태양광 발전을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난 1년 동안 1.2테라와트의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에너지 수요의 약 20%각 태양광과 풍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동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체 에너지 수요의 84%가 석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280억 배럴의 석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나라들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태국에서는 휘발유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택시 운전사들이 차에 주유할 수 있는 휘발유의 양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방 마르코스가 이끄는 필리핀은 방금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라스베이거스에서도 보셨듯이 가격이 20-30% 올랐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단기적으로 경제적 긴장 속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더 나은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사이러스. 이 영향은 중국에도 미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아마도 약 40일치 일부 분야에서는 4개월치 정도의 석유 제품이 비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 최대 도료 회사 중 한 곳의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는 지금 완전히 패닉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석유 제품을 40일치밖에 비축해두지 못했습니다. 그는 40일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도료를 생산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를 볼 때 우리는 주유소의 휘발유만 생각하지만 석유는 비료에도 사용됩니다. 석유는 심지어 섬유와 의류, 우리가 만드는 옷, 그리고 페인트와 도료에도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중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국은 전 세계 제조업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중국의 제조업이 침체된다면 전 세계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사이러스. 네, 정말 좋은 통찰입니다. 그리고 다른 관점들도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통 주유소의 휘발유나 그런 용도로 석유를 생각하는 데만 집중하니까요. 중국을 언급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전 세계 제조업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그 파급 효과도 잘 이해됐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내에서의 석유 생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신장과 같은 서부 지역에서 중국이 자국 내에서 사용하는 석유도 직접 생산하고 있나요? 네. 현재 중국의 에너지 수요 중 20%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동북 지역과 신장 지역에 약 280억 배럴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현재 중동발 에너지 공급 부족을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이유가 중국이 상당 부분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자국 내에서 약 84%의 에너지 수요를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전히 파급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중국이 이란을 더 많이 지원했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에 군사 지원을 하지 않는 것에 놀라는 분들이 있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이러스. 저는 조지 W. 부시가 이란, 북한, 그리고 중국을 악의 축이라고 부른 것처럼 만화 같은 악의 축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난 50년간 이란산 석유 대부분을 사들이며 이란 경제의 생명줄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석유는 중국 전체 에너지 수요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와도 매우 강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중국이 이란에 군사적 지원을 하거나 베네수엘라에 이중용도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만화적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더 큰 글로벌 지정학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란뿐만 아니라 중동 전역과도 좋은 관계를 원합니다. 알다시피 저는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다녀왔는데 그곳에 가보면 알리바바와 화웨이 간판과 건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석유가 필요해서 이란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유럽이 중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려고 시도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와 가까워진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동맹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뭉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무너질까봐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국이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만큼 이란이나 러시아와 가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이러스, 중국인들 대부분, 정부 관료들까지도 러시아보다는 미국에 더 자연스러운 친근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1980년대 이후 중국의 지도자들이나 그 자녀들 중 누구도 소련이나 러시아로 유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모두 미국으로 유학을 갔죠. 덩샤오핑 가족은 대학원 공부를 하러 듀크 대학교에 갔습니다. 후야오방 가족은 대학과 로스쿨을 위해 예일 대학교에 갔죠. 잔저민의 손자는 하버드에 갔고 심지어 시진핑의 딸도 하버드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는 지정학적으로 우리 내각에 무지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중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터 나바로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만약 그들이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한다면 중국이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은 이란에 군사력을 보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미국 엘리트들에게 배신당했다고 진심으로 느끼고 있으며 다시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그들의 자녀와 손주들을 학교에 보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비간섭적인 외교 정책을 가지고 있고 주로 무역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무역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전 세계 120개국이 넘는 나라의 주요 무역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인들이 정말 영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우리는 이 거래를 이 목적으로 할 거야. 우리는 A를 주고 B를 받을 거고 그냥 그걸로 끝내자.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절대 당신들 정부 일에 관여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란 전쟁 얘기로 넘어가고 싶어요. 미국에서는 이 전쟁이 이스라엘이나 중동, 이란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단지 중국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란을 무너뜨리면 중국 부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더 큰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론은 결국 이 모든 것이 중국을 겨냥한 전략이라는 거죠. 그 음모론에 어떤 진실이 있다고 보시나요? 제 말은 만약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를 아주 빠르게 제거할 수 있다고 느꼈거나 아야톨라 호메이니를 아주 빠르게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어쩌면 이것이 중국을 겨냥한 전략이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만약 이게 전략이었다면, 이게 계획이었다면 실패한 거잖아요. 현재의 아야톨라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의 부모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죽이고 그의 아이들을 죽이고 그를 불구로 만들고 평생 상처를 입혔다면 그가 트럼프와 쉽게 협상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 말은 그는 분명히 화가 나 있겠죠. 또한 시아파 이슬람의 종교적 지지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와는 아주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란인들은 훨씬 더 강하게 버티고 저항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호메이니는 잃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족 전부를 잃었으니까요. 이건 베네수엘라와는 많이 다릅니다. 이제 중국에 대해 말하자면 중국인들이 이런 상황을 좋아할까요? 두 가지 견해가 있고 둘 다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견해는 중국이 전쟁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이익을 얻기 때문에 이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중국이 전쟁 종료를 원한다는 것으로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 입장 모두 옳다고 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2001년 9.11 테러 이전에는 미국이 중국의 인권 문제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것을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9.11 테러 이후 조지 W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미국은 8년 동안 더 이상 중국의 부상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려고도 하지 않았죠. 이는 부시 대통령이 현 지도자들보다 외국인 혐오가 덜하고 중국 부상을 더 개방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그 이유 중 일부는 미국이 모든 자원과 자금, 그리고 모든 사고 과정을 중동과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중국의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사건은 9.11 테러였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미국은 지금 이란의 모든 군사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들은 82 공수사단을 중동에 파병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우리 병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들은 아시아에서 2,500명의 병력을 보냈고 한국 대통령의 의사와는 달리 사드 미사일도 한국에서 철수시켰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제 생각에 아시아에서 많은 동맹국들이 훨씬 덜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한국인이라면 더 이상 사드 미사일이 없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은 사이러스, 지난 몇 달 동안 혼란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서유럽의 모든 지도자들이 일종의 순례처럼 중국을 방문해서 우리는 다시 중국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알다시피 8년 동안 영국, 프랑스, 캐나다 지도자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달 동안 영국의 스타머, 캐나다의 카네기, 독일의 메르츠, 프랑스의 마크롱 모두가 거의 시진핑에게 간청하듯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경제를 재건해야 하니 당신과 가까워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중국은 트럼프와 미국이 또 다른 중동의 혼란에 휘말리길 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주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어느 정도 진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중기적으로도 분명히 중국은 이것을 끝내길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중동과 이란에서 필요로 하는 석유의 2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13, 14%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을 겪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불안정 고용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30, 40%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에 4.2, 4.5%의 GDP 성장을 기대한다고 해도 솔직히 말해서 경제는 여전히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에 더 집중하는 재무부의 기획자들은 이 긴장이 끝나기를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이 긴장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중국 경제와 제조업 부문에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석유 기반 제품이 없으면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옷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농작물을 키우는 비료도 만들 수 없고 모든 자동차와 배를 칠하는 페인트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전쟁을 끝내자고 말하는 쪽이 있는 반면 국가 안보 쪽에 더 가까운 사람들은 이것이 또 다른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인들이 무슬림을 미워하고 호전적이며 중동에서 또 다른 종교 전쟁에 휘말려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네, 저도 그 두 가지 주장에 확실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4개월 동안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많은 실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 중국이 분명히 큰 지정학적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은 그들에게 매우 유리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 중 많은 나라들이 8년 만에 처음으로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가장 큰 사례는 분명히 캐나다의 마크 카니였죠. 그는 다보스에서 연설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중견국들이 단결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로 더 나은 무역협정과 더 많은 무역협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물론 바로 베이징으로 가서 아주 큰 무역협정에 서명했고 캐나다인과 중국인 모두에게 양국 간 관광을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어떤 지정학적 이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그다지 강하지 않은 중국 경제에는 분명히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그곳에 있는 한 고객은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석유가 약 40일밖에 남지 않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이론도 궁금합니다. 이번 일이 대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죄송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만은 항상 논의의 1순위 주제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에 여전히 얽혀 있고 베네수엘라를 주시하며 그린란드를 위협한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캐나다를 51번째 주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제는 중동에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과소평가했던 수준까지 격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 행동에 나설 기회를 주는 건가요? 당신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를 모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미국인이지만 지난 29년 대부분을 중국에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돈을 많이 번 방법 중 하나는 사이러스. 솔직히 말해서 90년대 후반 이후로 6개월마다 누군가가 저를 고용해서 지금이야말로 중국 본토가 타이완을 침공하고 점령하기에 완벽한 시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9년 동안 6개월마다 저는 연설이나 기조연설, 워크숍 세션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일이 곧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2022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중국 경제는 공식 수치와는 달리 아마도 불황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했죠. 그때가 바로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침공해서 코로나의 여파와 침체된 경제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기에 아주 좋은 시기였을 겁니다. 사이러스, 내가 군사 침공이 임박했다고 보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건 좀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중앙군사위원회에는 9명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중국에서 가장 높은 군사위원회입니다. 9명 중 7명이 지난 1년 반 동안 부패 혐의로 체포되거나 공개적으로 조사받았습니다. 이게 파벌 싸움 때문인지 진짜 부패 때문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정말 부패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군대가 뿌리부터 썩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9명의 최고 군 지도자 중 7명을 제거하고 2명만 남기며 그중 1명이 시진핑 자신입니다. 시진핑은 분명 군사 지도자가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대만 침공 같은 작전을 시작할 군사 지도부가 제대로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 중국은 영향력을 사들이는 방식을 더 선호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신장과 티베트, 이 두 지역은 10년, 15년 전만 해도 민족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 점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중국은 의료 부문, 교육 부문, 그리고 인프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규모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티베트와 신장에 수십억 달러, 아니면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의 생각은 소수민족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이 지역 엘리트들의 지지를 얻어서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아주 성공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듯이
저는 티베트와 신장에 3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중국에서 가장 낙관적인 소비자들은 실제로 이 두 지역의 소수민족들, 즉 티베트인과 위구르인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좋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무엇을 했을까요? 중국은 홍콩에서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중국이 1997년에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넘겨받았을 때 그들은 그 자리를 총독이나 시장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홍콩의 수장을 행정장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홍콩 사람들에게 여전히 친기업적임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국이 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리카싱, 곽시일가, 정시일가와 같은 재벌들에게 중국 내 최고의 부동산 위치를 제공하고 그들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화이아이루나 베이징의 왕푸징을 보면 최고의 요지들은 모두 홍콩 재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중국이 그들의 지지를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홍콩에서는 이런 방식이 훨씬 더 통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홍콩의 1인당 GDP가 중국 본토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많고 그곳의 가톨릭 추기경이었던 젠 추기경은 매우 반공산당적이었으며 가장 신랄한 비평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콩 사람들의 지지를 사는 것은 매우 어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2014년 우산 시위와 2019년의 테러와 폭동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홍콩을 대만구와 통합함으로써 홍콩에 남아있는 홍콩인들의 지지를 서서히 사들이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간 홍콩에 머물며 스티븐 로치가 틀렸다는 걸 확신합니다. 홍콩은 죽지 않았고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2025년에 홍콩은 최대 IPO 시장이었습니다. 분위기가 활기찼던 이유는 중국이 경제적 혜택을 통해 홍콩 시민들을 도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장황한 답변이었지만 다시 대만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관해서는 사이러스, 저는 중국이 대만 사람들에게 많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만과 가장 가까운 푸젠성에서는 푸젠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한 대만 동포들에게 주택, 교육,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 대만의 정치 체제가 사실상 2개로 나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집권 중인 민진당이 있고 현 대통령은 앞으로 5년의 임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당 KMT 또는 구어민당을 보면 그들은 현재 중국 공산당 CPC과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당의 새로운 여성 당대표는 사실 이번 주 초에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국민당 부주석은 중민당 부주석은 중국을 방문했고 영웅처럼 대접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이러스, 대만의 전 대통령인 마잉주가 중국 본토를 방문해서 영웅처럼 대접받았고 시진핑 주석과 직접 만났다는 점입니다. 조금 장황한 답변이었지만 제가 예상하는 것은 중국이 대만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티베트, 신장, 그리고 최근 홍콩에서 그러기 시작한 것처럼 더 많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몇 년 후에 국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만약 국민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대만에서도 일국양제 통합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홍콩에서 그렇게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외국, 사이러스, 중국인들은 미국인들처럼 전쟁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만인을 사촌처럼 여기고 어떤 희생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6개월 후 다시 물어볼 수도 있고 투자은행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또 한 번 기조연설을 위해 5만 달러 수표를 쓸 겁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청중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정말 중요한 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중국인들은 대만인들을 사촌이나 형제, 자매처럼 본다는 거죠. 알다시피 중국인들이 우리가 침공해야 하고 폭격을 시작해야 하고 군대를 준비시켜야 하며 분쟁 지역을 두고 피비린내 나는 충돌을 해야 한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중국을 정말 이해하는 사람은 이 점을 확실히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순한 사실은 중국 본토와 대만 사이에 엄청난 양의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비간섭 원칙으로 돌아가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무역 협상,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거래를 추구하는 것이 정말 좋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란 전쟁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저는 이 갈등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곧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분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는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세계 경제를 다극화된 세계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이미 다극화 세계에 살고 있나요? 아니면 이란 갈등이 이를 심화시켜 다극화로 이끌까요? 경제적 힘의 여러 축과 중심이 생기면서 점점 더 다극화된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미국의 위상과 명성을 잃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제 TV에서 전 CIA 국장인 존 브레넌이 트럼프의 말보다 이란 정부의 말을 더 신뢰한다고 말하는 걸 보셨죠? 저를 무섭게 하는 건 사실 트럼프를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가 실제로 자신이 하는 말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면 그게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시다시피 이게 상업 구조를 바꿔놓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1년 반 전만 해도 중국은 매우 두렵고 불안하며 우울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서유럽 열강들이 정말로 중국을 포위망으로 둘러싸고 있었고 중국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ASML로부터 리소그래피 UVB 장비를 살 수 없었습니다. 제재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들은 제재를 받거나 수출 통제를 당하지 않고서는 자국 기업을 성장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전 세계가 중국 관련 리스크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미국 관련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커니가 중국에 와서 지금 많은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중국인들이 캐나다산 카놀라유를 더 많이 구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들은 석유도 구매하고 캐나다인 비자 면제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새로운 강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최근에 한 투자은행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들이 말하길 홍콩에서 하루에 약 70만 달러였던 수수료가 120만, 140만 달러로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트럼프에 대한 우려로 미국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39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국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이 세계 패권국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이 마이크 타이슨처럼 논쟁의 여지 없는 헤비급 챔피언처럼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1위 강대국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더 많은 중심축이 생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인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이런 다극화된 세계가 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나라들을 억압하는 단일 글로벌 패권국이 존재하는 것보다 이런 구조가 더 낫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서로 다른 강대국들이 무역 문제로 다투거나 국경 분쟁에 휘말리면서 마찰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세계가 훨씬 더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러스. 제가 1970년대 미국에서 태어났을 때보다 말이죠. 일부 지역은 위험했지만 미국인들은 20, 30년간 비교적 안전한 세상에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는 투자자들이 방산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팔란티어, 레이시온, 로키드 마틴, 두링코 같은 회사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극화된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미국이 빠지면서 권력 공백이 생겼고 모두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알다시피 석유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해도 여전히 10년간의 잠재적인 경제 침체가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가 떠난다고 해도 여전히 아무도 미국을 다시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한때 가졌던 위상과 신뢰를 파트너들과 다시 회복하려면 10년, 20년, 30년, 어쩌면 영원히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잘 말씀하셨네요, 션.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션의 전문 분야가 중국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2026년에 주목하고 계신 트렌드나 혹은 더 큰 이슈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누군가 션에게 2026년 중국의 주목할 점은이라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제 전문 분야가 소비자 쪽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KFC나 애플과 같은 소비자 기업들이 중국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좋은 점으로는 지난 6개월 동안 저희가 본 것은 상위 10%의 부유층입니다. 그들이 점점 더 낙관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시 서유럽과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최전선에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최전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페인, 독일과의 무역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의 회사를 창업하고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해외로 진출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부유한 중국인들이 프리미엄 및 럭셔리 브랜드 구매에서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 중 몇 가지는 랄프 로렌입니다. 랄프 로렌은 지금 정말 핫합니다. 그건 일종의 대학 프레피 분위기인데 중국 소비자들에게 아주 잘 맞습니다. 저는 아디다스도 정말 좋아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들의 제품 중 65%가 중국에서 중국을 위해 디자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4%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들의 인기 있는 옷을 입으려 했지만 오늘은 좀 더 격식 있게 입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말가, 핑, 그리고 프리미엄 쪽에 더 가까운 코스메틱스 같은 중국 기업들의 부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 에스티로더 같은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을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투자자들이 중국의 프리미엄 럭셔리 소비자에 초점을 맞춘 저평가된 소비재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네요. 정말 멋집니다, 존. 모든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팟캐스트에 자주 모셔야겠어요. 저는 인터뷰를 1년이나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너무 유익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중국에 대해 더 배우는 걸 정말 좋아하시는 걸 압니다. 여러분, 이분이 쓴 책이 바로 더 스플릿입니다. 이 책은 미중 관계에 관한 최고의 책 중 하나입니다. 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며 청취자들이 어디서 션을 찾거나 팔로우할 수 있는지 홍보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사이러스, 몇 달 후에 중국에 오면 꼭 뵙고 가족분들도 만나 뵙길 바랍니다. 트위터나 링크드인에서 저를 찾을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저를 기조연설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년 수십 개국을 여행하며 투자 컨퍼런스와 다국적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근처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서 저를 만나보세요. 정말 멋지네요.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션의 정보와 책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 저는 사이러스 얀센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곧 다음 에피소드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